아,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. 인테리어 맡겼더니 점점점. 네. 충남 보령에서 30대 남성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던 사건인데요. 이 남성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.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가 알아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그걸 누르려다가 검거가 된 건데요. 이 30대 남성 지난 22일 오전 9시 10분쯤에 보령의 이 아파트 건물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여성 아파트 앞까지 간 뒤에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이 인테리어 업자가 굳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리면 도배업자였답니다. 도배업자인데, 야, 백 변호사님, 이거 정말 너무 전 솔직히 충격적이었어요, 이거. 그러니까 사실 인테리어 같은 그 작업을 할 때 혼자 사는 분들이 꼭 좀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게, 그러니까 본인은 바깥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그 외부에서 일이 있으면 자기가 항상 이 인테리어 하는데 지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. 없죠. 그래서 보통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그럼요. 공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물론 대부분의 인테리어 업자들은 그걸 나쁜데 악용하지는 않죠. 그렇죠. 예. 근데 그 이후에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비밀번호는 꼭 교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좀 드리고요. 이 남성 같은 경우 지난 8월에 여기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갑자기 이제 이 여성 혼자 집에 있는데 바깥에서 이렇게 띠띠띠띠 이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나가 보니까 이제 이 남성이 한번 이제 시도하다가 말았나 봐요. 침입하다가. 그러더니 다시 와서 또 삐삐 누르니까 이제 깜짝 놀라서 이 바깥에 걸쇠 고리가 하나 또 있잖아요. 네네네. 이제 그거를 딱 거는데 문이 열리고 그 사이 이제 문틈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계속 실랑이가 벌어졌던 겁니다. 와, 이거 완전 영화네요, 그 영화. 여성 얼마나 무섭겠습니까? 와. 그 걸개가 너덜너덜해질 정도까지 남성이 강한 힘으로 당겼다고 하니 여성이 느꼈을 공포감은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. 자, 이게 한 보도에 따르면 말이죠. 그 이렇게 막 띠띠띠 해서 막 문을 열려고 하니까 누구세요? 그래. 저 얼마 전에 그 도배했던 인테리어 업자인데 그런데 왜요? 그랬더니 도배가 좀 뜬 것 같아서 왔다는 거예요. 도배 이게 뜬 것 같아서. 그러니까 본인이 AS 신청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? 아, 교수님 정말 이게 말이죠. 방금 우리 변호사님 설명하셨지만은 막 이걸 막 그냥 문을 계속 강제적으로 열라고 해가지고 그 고리가 이게 떨어져 나갈 뻔했다는 겁니다. 이거 완전히 진짜 무슨 스릴러 영화 같은 데서 나온 장면이잖아요. 공포 영화에 그런 게 나오죠. 예. 네, 저는 이제 어디에 좀 주목을 하고 있냐 그러면 이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고 난 뒤에 한 2달 정도 있다가 왔어요. 자, 그러면 이제 바로 오게 되면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한 2달 정도 잊을만 한데 온 거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온 시간이 9시 10분이었어요. 오전 9시. 오전 9시. 그런데 이 여성이 바로 이제 그 샤워를 하고 머리를 다듬고 있었으니까 혹시 바깥에 외출을 한다든가 뭐 출근을 한다든가 이런 시간 정도에 맞춰서 온 건데 아하. 만약에 이 여성이 나가고 난 뒤에 삑삑삑 하고 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들어갔겠죠. 예. 그런데 원래 이제 우리가 어떤 집에 갈 때 그 사람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가면은 그건 주인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은 띵동해서 계세요라고 하는 것이 1차적입니다. 그렇죠.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바로 눌렀다라고 하는 것은 혹시 안에 주인이 없으면 자기 혼자 들어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도배가 뜬 것 같은데 아니 누가 도배 떴다고 불렀냐고요. 전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이 아마 안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좀 당황한 상태에서 저 도배했던 사람인데 도배가 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아니 안 불렀어요 그러면 가야죠. 가야죠. 근데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불순한 의도가 분명히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. 야, 자, 박 변호사님, 그럼 이 도배업자 어떤 혐의 적용할 수 있습니까? 일단은 이 범죄가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범죄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. 아.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어떤 내용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집에 침입을 하려 했거든요. 주거 침입죄 성립하고요. 또 다른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. 어떤 성범죄 목적으로 했다면 성폭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아직 그게 확인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주거 침입죄로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. 자, 지금 말씀해 주시네요. 그 가마이 씨님이 영화 도어락에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. 이거 진짜. 그런데 교수님, 요즘 1인 가구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? 당장 저만 해도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뭐 가구 배달이나 이렇게 가전제품 같이 밖에 두기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그 배달해 주신 분들이 집 안에다 넣어야 되니까 비밀번호를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. 나는 출근을 했는데. 당장 저만 해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이렇게 내놨는데
방을 보러 온다는 거예요. 근데 전 지금 회사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어떻게 갑니까? 그러니까 저도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. 예? 아니 근데 만약에 진짜 이런 일이 생기면 물론 뭐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뭐 저렇게 오진 않겠지만 속수문 이거 진짜 이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거. 특히 아마 이 사람이 인테리어 업자가 그 여성이 혼자 사는 그런 집이 아니고 가족들이 있고 남성들이 있다라고 했었으면 안 왔을 거죠. 안 가죠. 네.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. 지금 불구속 입건 상태거든요. 그래서 이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이 되긴 했지만은 불구속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이 인테리어 공사를 이유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아파트를 자유롭게 이게 돌아다니고 하는 이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무섭겠죠. 더욱더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좀 귀찮으시더라도 비밀번호를 한번 알려줬다. 반드시 바꾸셔야 돼요. 반드시. 예.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다.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지금 박 변호사님, 네.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 지금 너무 쇼크 받았는데 지금 이 남성이 불구속 입건 상태여서 그렇습니다.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이 있고 나서도 계속 인테리어 이 도배 일을 이유로 그 아파트 단지를 계속 들락날락하고 있대요. 그렇죠.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?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거 말고도 이게 주거 침입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고 해서 절도의 목적일 수도 있고요. 뭐 지금 성범죄 목적일 수도 있고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CCTV를 좀 분석을 해서 다른 어떤 범행이 있는지 또 주거 침입 말고 다른 집에 들어가서 뭐 어떤 걸 했는지 이 혐의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분석 중이라 하고요. 만약 그게 확인이 된다 그러면 그것도 추가 입건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. 참 그 화나는 건 뭐냐면 예. 이 피해 여성은 이곳에 도저히 있기 힘들어서 친척 집에 가 있어요. 아 진짜요? 네, 근데 이 지금 소위 이 피의자, 그러니까 주거침입 피의자인 이 사람은 지금도 이 아파트 내에서 도배 일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지금 이 여성이 이쪽에 살 수 있겠어요? 왜 피해 여성은 이사 가겠죠. 피해 여성은 친척 집에 와서 피해 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지 좀 아이러니하네요. 이거는 좀 알겠습니다.